배우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뉴퀴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앞선 작품이 너무 잘 그래요, 터져줘서 그래요. 네. 물밑듯이 들어옵니까? 이건 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기영 씨가 지금 또 이제 경이로운 소문 2. 맞습니다. 요거 좀 촬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곧 공개가 된다면서요? 예, 이제 7월 29일 날 첫 방송 예정이고요. 촬영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제가 안 해봤던 역할이에요, 사실. 그 빌런 중에 또 빌런. 빌런 역할을.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아 한창 할 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랑 이렇게 닮았다고 해가지고 네. 짤 이런 게 좀 많이 돌긴 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좀 기영 씨랑 저랑 뭐 닮았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듣기도 했고. 권모술수 권민우 역으로 나왔던 주정혁 씨랑 강기영 씨를 언뜻 보고 양세찬 자 맞아.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짤이. 맞아요. 네. 저와는 또 인연이 꽤 깊은 네네. 동생이고 제가 좀 기영 씨 이제 결혼할 때 사회를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거 저기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장모님 사시는 댁이죠, 거기가. 뭐 장모님도 사시고 저도 들어가서 살고 뭐 그랬어요. 거기가 그 갤러리로 운영이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집 보고 와 살고 싶다. 너무 이쁘더라. 진짜 드라마 찍는 드라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집이 어떻게 이렇게 으리으리할까 했는데 거기가 이제 집도 집이지만 갤러리. 원래 갤러리를 네, 장모님이 갤러리 일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관장님으로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식도 거기서 했었고. 맞아요. 네. 거기서 했어요, 결혼식을. 네네. 야외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강아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처음에 아내분 만났을 때는 어머님이 갤러리 관장님이신 건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럼 관장님인 걸 알고 만났다. 그 예를 들면 조세 많이 점심. 갤러리 관장님인 걸 알고 나서는 그래도 좀 더 기쁘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갤러리 관장님인 것도 기쁜데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기영 씨가. 제가 장모님도 만나 뵀는데 네. 좋으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 재석이 형님이 사회를 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돼요. 지인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라, 여쭤봐라 해가지고 형님한테 전화드렸던 건데 제가 이런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형님이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돼. 그럼 그리고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피투게더 시간을 바꾸시고 갔죠. 저희는 형님 되는 시간으로 결혼식을 옮기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바꿔주지. 안 되는 줄 알고 프로그램에 내가 양해를 구한 건데. 근데 형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내가 가능하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해피투게더를 오전 시간에 촬영하고 맞아. 결혼식을 와주셨어요. 근데 강기영 씨가 올해 이제 배우로 15년 차인데 원래는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몰랐네. 예, 선수 활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학 진학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중고등학교 때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수 생활을 이제 그 이후로는 안 안 그랬군요. 했어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도 아니었고 지금도 큰 키는 아닌데 그때 키가 거의 어깨 정도밖에 안 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도.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열세했고 그냥 열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애정과 열정이 부족해서. 이제 아이스하키를 그만두고 요거 이제 어떻게 이제 배우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된 건지. 처음에 그냥 이 친구들을 재밌게 하는 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연기의 꿈을 꿨던 것도 그랬던 것 같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엄마 친구 따님이 연극영화과를 다니고 있어서 그 누나를 통해서 이제 레슨을 소개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실 그 데뷔는 이제 광고로 먼저 시작을 하신 거죠? 맞아요. 학교 휴학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2009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이 서울에 살아본 적도 없고 연예계 루트를 모르니까 제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 에이전시에 제 프로필을 돌리는 거 가서 내는 거밖에 없었어요. 돌려가지고 이제 조금씩 연락이 와서 테스트 촬영을 하고 가세요 하면 기영 씨 이런 건이 있으니까 와서 자유 연기나 이런 콘티 연기 좀 보여주세요 해서 처음 했던 게 이제 대형마트 홈 그때 1박 2일 팀
강호동 예. 선배님하고 단체로 찍었었죠. 이수근 선배님하고 매일매일 축제야 땡땡. 그게 제 첫. 물론 안 보여요. 물론 뒤에 완전 서브 모델이어서 그게 첫 촬영이었어요. 그게 첫 촬영이에요. 그분들하고는 뭐 말을 나눈 적은 없었는데 가는 길에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게 너무 기뻐서 아, 이 1박 2일 팀하고 내가 이제 이 광고 광고를 촬영. 하는. 이 형님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지? 어떻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근데 호동 형한테 뭐 얘기 좀 했어요? 아니요, 한참 멀리 계셔갖고 저 한참 뒤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좀 기영 씨를 알만한 광고 뭐 좀 나온 거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KTF 쇼. 쇼를 하라, 쇼. 예. 맞아요.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아니 젊은이, 목숨은 소중한 거야. 3,000원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승객 역할을 했다. 맞아요. 강경 씨를 처음 본 게 그때 광고 현장에서였거든요. 맞아요. 제 가족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기영 씨가. 네. 훌륭한 아버지가 못 돼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사회 기부하기로 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맞네. 지금도 맞아. 입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 예. 광고를 이렇게 하다가 드라마 이제 단역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셨다 그래요. 이제 광고계의 일반인 모델들은 한창 확 이렇게 일을 몰아서 하다가 업계에서는 조금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조금씩 될수록 이 친구는 이게 반연예인처럼 되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어쨌든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개런티 협상이 잘 안 되고 점점 떨어져요. 오히려요? 네, 점점 떨어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는데 또 제가 커리어가 없으니까 선뜻 저를 받아주는 회사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프로필을 내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 단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대단하시다. 그래도 애정을 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1이니까 그래 넌 9일이 해라. 넌 회사원 1이니까 원일이 해라. 훨씬 낫다. 느낌이 원일이 하니까 무슨 역할이 존재가 부여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9일이 해라. 네. 원일이 해라. 네. 가끔 이럴 때 있었어요. 현장에 갔는데 제가 하기로 한 배역이 분명히 이건지 알고 갔는데 업계의 누구의 라인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역할로 캐스팅이 됐는데. 연습을 또 했고.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이제 더 단역 역할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떤 현장을 갔는데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역할이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메인 배우의 손 모델을 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조연출 분이 저한테 계속 손 모델 빨리 준비하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불렀을 때 빨리 오셔야죠.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그 말에 상처 받았어요. 그 말이 그렇죠. 그게 너무 차가웠어요. 그 말투가. 차 타고 돌아가는 길에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고교처세왕과 오나의 귀신님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과 이 장면을 위해 불사지르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우리 기영 씨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나랑 사귀는 거다. 엑시트 내가 새벽에 카톡 보냈잖아. 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영우까지. 그렇지. 그 능청스러움과 특유의 이제 코믹함으로 진짜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면서 지금 오늘날 또 이제 강기영 씨가 또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JTBC 뉴스룸에서 밀착 카메라 코너를 맡고 있는 이상엽 배우입니다. 근데 이거 당연히 JTBC에는 허락을 받고 나오신 거겠죠? 허락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 사회부장이랑 보도국장이랑
대표한테만 보고 했는데 네네. 재밌게 하고 와라 이렇게. 네. 밀착 카메라. 여기 좀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밀착 카메라는 JTBC 뉴스룸이 처음 개국할 때 만들어진 최장수 코너고요. 뉴스룸에서 월화수목 주 4회 방송하고 있고요. 제가 월요일자를 맡고 있고 또 기자 후배 기자 3명이 이제 화수목 이렇게 맡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밀착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이제 코너인데요. 현장을 직접 기자가 가서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과 현장의 이야기를 밀착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이슈가 됐어요. 요거 영상 좀 같이 보시죠. 직접 가봤습니다. 그 우이천은 자주 오세요? 예, 우페그도 있고요. 그리고 백로도 있고요. 혹시 너구리는 본 적 없으세요? 너구리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거꾸리 하고 계시네요.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큰 너구리 때문에 쫓기네요. 코코야, 너구리 나타나면은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잉? 알았지?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얘가 그 주변에서 응아를 한 거예요. 근데 너구리가 강아지를 본 거죠.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가 얘를 바로 안았거든요. 그럼 강아지가 응아는 다 못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다 하고 걔를 안고 들고 뛴다는 거는 어려웠죠 많이.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수천에 너구리 나타나고 환경이 복원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래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겉보기에 귀엽지만 길들이지 않은 야생동물을 산책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구리가 나타나면 개를 안고 이동하라는 말로는 사람도 반려견도 너구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가 한 300만이 넘었고 달린 댓글은 한 8,000개 이상인데 뉴스 영상 댓글에 8,000개는 이례적인 일이라 올해 보도상 줘라.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을 생각해보자는 취재가 참신하면서도 감사하다. 무엇보다 이 영상에 또 수많은 또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웃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거꾸리를 하시는 이윤환 선생님께서 저 상태로 거꾸리를 한 상태로 피가 많이 그냥 있어. 피가. 저도 방송 보고 알았어요, 사실. 요거는 좀 의도가 있지 이거 좀 않을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영상 조회수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너구리를 찾아야 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하천에서 이렇게 조명 켜고 참개를 잡고 계셨거든요. 이분이. 네, 그 장면이 좀 특이해서 네. 이렇게 뭐 하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참개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바퀴 돌고 너구리 이제 찾고 왔는데 이번엔 또 거꾸리 하고 계시길래 근데 왜 연출이 아니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질문할 테니 일어나서 답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네네네네. 직업병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기자님? 직업병이요. 그 관상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기자들이 보는 그 취재원의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보고 저분은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 그래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디서 나 좀 인터뷰해, 나 좀. 나 재밌는 얘기 많아 이러면은 안 합니다. 별로 안 하죠. 바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게 기사로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이제 용어가 얘기된다 안 된다. 얘기 된다 안 된다. 거리가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얘기 안 된다. 뭐 2대, 3대 연대가 지나가면 얘기 될 것 같다. 그게 약간 직업병처럼 돼버렸어요. 사실 뭐 얘기 안 돼도 괜찮은데 늘상 이제 그냥 이 일상의 에피소드도 그거 얘기 된다. 밥 먹다가도 맛있으면 얘기 된다. 이게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얘기되는. 이 집 맛있다. 여기 얘기 좀 된다. 얘기되는 부분이다. 여기 녹화장 인근에도 수제비집이 맛있다고. 얘기되는 부분이. 얘기 된다. 그거 얘기되죠. 얘기될 것 같습니다. 얘기되죠. 저는 2014년에 처음 회사 입사했고요. 그때는 작가였습니다. 저도 작가였고. 네, 근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석 달 뒤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저는 그 당일날 바로 또 진도 팽목항을 가게 됐거든요. 제가 당시에 맡은 임무는 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시신의 수를 세는 취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오가면서 그 수를 세는 일을 했는데 속보를 계속 냈어야 했기 때문에 기자는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프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고 네, 세월호 참사를 하면서 그런 기자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 사건 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가슴 아픈 순간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쓴 기사인데요. 새 아이와 아내를 둔 가장이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쳐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그 아내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뭐랄까 좀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사고를 당하신 목숨을 잃으신 분께서는 그 새벽 시간인데도 단 한 번도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인터뷰 때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이 한 번이라도 신호를 어겼거나 제한 속도를 위반했거나 했으면 그 가해 차량을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음주 사고 이후 남겨진 가족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시속 152km로 몰던 차에 들이받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 씨가 떠난 지 넉 달, 남겨진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동갑내기 아내 김희선 씨는 낮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새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그 아내분의 일상을 담으려고 집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요. 다음날 카메라를 수거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아내분이 삶은 달걀이랑 소금, 은박지에 싼 소금, 과일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건넨 말씀이 남편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기자가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고 물론 중요하죠. 기사는 그렇게 써야죠. 근데 기사를 쓰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고 알면 기사에도 그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정의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왠지 저 노년내과 하면은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이게 좀 지긋하게 드신 예, 교수님이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젊으시네요. 노년내과 교수님이시라 저희가 모르는 비법으로 지금 하신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예. 이렇게 뭐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뭐 놀라운. 예. 아니 일단 저 최근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뭐 120세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이 진짜 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노화를 연구하는 교수님을 한번 저희가 좀 모셔봤어요.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이제 30, 40대들의 노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기대 수명보다 더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어떻게 30, 40대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사람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네 가지를 들자면 운동, 영양, 술, 담배거든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식습관이 나빠졌다. 그렇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먹고 또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당분을 많이 먹는다. 두 번째로 신체 활동을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에서 남성은 비만이 50%예요. 그리고 여성은 마른 비만이 거의 전체 여성의 50%. 노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예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증가됐어요.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령일 때 몸의 지병 정도, 만성질환 정도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데도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약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병을 가진 상태로 이제 기대 수명을 쭉 채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유병장수의 시대가 된 것이죠. 무병이 아니고 유병자. 역시 이게 배워야 돼. 적자. 이 나의 긴 이 이야기를 유병장수로 선생님이 이런 걸 배워야 돼 우리가 조세. 아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당 지수가 낮은
예, 이런 식품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섭취를 해야 돼. 이 당이 굉장히 노화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평생 동안 내 췌장에서 나온 또는 내가 투여받은 인슐린의 총량이 거의 나의 생물학적인 노화 정도랑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탄수화물의 과잉이나 또는 단순당, 정제국물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은 계속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데도 참 주변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 빵 요즘 또 맛있는 빵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음료수들도 그렇고 뭐 주스 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둘씩 이별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내 걸 내줘야 조금 주지. 야,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인데 뭐 제로 음료수. 그게 그 어릴 때보다도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맛을 봤던 음료수들이 대부분 제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제로 음료를 드시는 거는 대사적인 측면 또는 노화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제로 음료를 먹으면 그러면 살찐 사람이 살이 빠지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로 음료를 우리가 마셔도 단맛을 머릿속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맛 때문에 반사적으로 인슐린이 조금 분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 그때 혈당이 살짝 떨어지면서 식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입맛이 단맛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음식도 더 달게 먹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음료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설탕 음료보다는 제로가 낫고 그보다는 물이 훨씬 좋다. 물이 훨씬 낫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배사가 있다면서요? 9988234라는 말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 궤적을 아주 좋게 늦게까지 이어가서 독립적인 삶을 살다가 아주 짧게 앓다가 돌아가신다라는 개념이고요. 젊어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노화 예방을 하면 99세가 아니고 그거보다 넘어서 100세를 넘어서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매화초 6학년 김wendy입니다. 매화초등학교. 네. 매화초. 너무 귀엽다 학교 이름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2세로. 이거 밑에 보면 엄마 강도로 떼고. 빨리 놀아라. 경기도 지사배 씨름대회, 경기도 유소년 씨름대회, 경기도 협회장배 씨름대회 출전하는 대회마다 1위를 모두 휩쓸고 있는 씨름 꿈나무입니다. 이야. 이 정도면 이제 경기도는 솔직히 뭐 웬디가 짱 아닙니까? 맞아요. 약간 되게 으쓱으쓱하네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씨름을 어떻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3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추천하셨는데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너무 어리다고 안 된다고 하고 4학년 때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그때 하게 됐어요. 씨름을 해보니까 뭐가 좀 제일 매력적인가요? 상대방을 넘겨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보자고. 아니 또래 친구들보다 좀 우리 웬디 군이 좀 키도 큰 편이죠? 네. 지금 165요. 165? 네. 운동하는 데는 좀 팔다리가 좀 이렇게.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팔도 삿바 잡을 때도 팔도 팔이 긴 것 기니까 이게 훨씬 더 좀 그 유리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웬디 선수의 주특기는 뭡니까? 들배지기요. 들배지기. 상대를 넘길 때 그 기분이 너무 짜릿해요. 네. 이겼을 때 뭐 세레머니 같은 거 선수들 좀 하잖아요. 네. 파이팅 하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살짝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가볍게. 파이팅! 화이팅! 좀 신난 거 맞아요? 네. 별로 신 안 나. 화이팅! 이렇게 잘하는데 전국 대회 출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대한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여는 대회는 선수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웬디는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한 난민 2세이기 때문에 선수 등록이 안 돼서 4학년부터 지금까지 정식대, 정규대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좀 웬디는 정식 대회를 나갈 수 없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 횟수로 3년 동안 협회랑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군요. 예.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네. 이제 외국인 선수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해서 출전할 수 있게. 네, 선수 등록을 받아주겠다고 결정을 했고 다행이네요. 네, 1주 전 정도에 웬디가 선수 등록을 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됐어요. 네. 아니 그럼 중학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지금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웬디도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여건이 충족됐을 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참 너무 또 도움을 주셔서.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에 도움 주시는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